데이터인데요. 영어로는 unstructured data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가 아닌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가리켜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텍스트 문서가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시는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바로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는 현 시점에도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여기서부터 데이터의 여러 의미를 추출해낼 필요성이 높게 느껴지고,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데이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의 종류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데이터의 여러 가지, 빅데이터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과 기술은 다음에 6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 등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각의 과정을 저와 함께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거대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반드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뒤이어서 다루게 되는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이 되는 과정은 크게 2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부 데이터는 로컬 환경에 저장되어서 교류가 없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의 컴퓨터 환경, 또는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계실 때, 또는 여러분이 공책에다가 뭔가 이렇게 끄적거리신 내용들, 이런 식으로 외부와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그 매체 안에 들어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이 되는 파일 관리 시스템이 바로 내부 데이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 데이터의 반대는 뭔가 외부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겠죠? 네, 외부 데이터는 네트워크에서 교류를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텍스트 데이터, 여러분이 저장을 하시고 외부에 보낼 목적으로 작성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 또는 오디오 서비스, 이미지 서비스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향유하게 되겠죠. 이러한 콘텐츠는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여러분이 받아서 보시거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외부로 송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설명할 수가 없는 다양한 스트림 형태의 데이터들이 바로 외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다음으로는 수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로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로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해 계시는 혹은 여러분이 관찰을 하고 싶은 시스템의 내부 활동을 로그를 수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활동, 작동, 내역 등을 저장을 하는 것도 로그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속해 계시는 회사라든지 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기록한 것들도 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 로깅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로그는 바로 데이터 수집의 하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크롤링은 보다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로봇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인터넷 로봇을 사용하냐면 여러분이 일일이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일일이 기록을 한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노동력 또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단계의 일부를 자동화하는 것이 크롤링 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은 그러한 인터넷 로봇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자동화 수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sensing, 영어로도 여기 sensing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로 사물 인터넷 컴퓨팅,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 환경에는 다양한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약자로 ET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어 단어를 축약해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스 데이터, 우리나라 말로는 원천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원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또는 변환하거나 적재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취급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가리켜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집 과정에서는 로그, 크롤링, 센싱, ETL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나면은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저장을 하는 곳은 다양하겠죠.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수집하시면은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버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또 여러분들 저장하시고 마음대로 추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USB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또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혹은 장기 보관을 목적으로 광디스크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스토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서버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토리지에도 일정 부분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많은 사용이 되고 있는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데이터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로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추후에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빅데이터의 처리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처리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고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일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맵리듀스라는 말을 들어보셔야 되고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맵리듀스라고 하는 것은 분산 병렬 컴퓨팅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병렬 컴퓨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여러 컴퓨터를 연결하냐면은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에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컴퓨팅 시스템 A, 또 필요할 때는 컴퓨팅 시스템 B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꺼내 쓰거나 또는 새로이 저장을 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겠는데 이때 우리가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A 컴퓨터, B 컴퓨터 등에 저장이 된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바로 전체 컴퓨팅 서비스에서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팅 서비스의 형태는 모르지만 그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저장이 되고 관리되기 위한 분산 병렬 컴퓨팅을 이런 빅데이터를 취급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널리 알려진 것이 맵리듀스입니다. 맵리듀스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맵리듀스 말고도 우리가 소형서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도구들이 있습니다. R, 하둡, 매틀랩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다음에 설명을 하는 분석 도구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하면은 데이터의 분석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처리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빅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시거나 할 때 접하게 되는 말들로 전처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처리 과정을 할 때는 여기서 언급한 3개의 소프트웨어 말고도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4개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맵리듀스, R, 하둡, 매틀랩 등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은 분석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분석 과정은 앞서서 나온 R과 또 하둡과 매틀랩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사용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열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통계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Statistical Analysis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 때 학습을 하셨을 것 같은 고전 통계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확률 모델링 등으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통계, 확률적 관점에서 다양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그런 경향성들을 추출할 수 있고 앞으로 데이터가 유입될 때의 경향성 또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어떠한 방법론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통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의 하나의 서브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학습 방법론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적은 개입 또는 아예 개입을 하지 않고도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는 이러한 방법론이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계학습 방법론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깊게 하신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LP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는 인간의 언어의 하나죠. 이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에 만약 구현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프로세싱 비용 또는 복잡한 모델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NLP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현상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로서 NLP가 적용이 된다면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양한 의미를 추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통계 분석, 기계학습, NLP의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거치게 되는 것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표현은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 방법은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표현 방법, 즉 시각화